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네. 좋다, 좋다. 그 뒤쪽 보세요. 배경을 한번 보시면 한국이 아니죠. 미국이네, 미국.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머니. 아하, 사진에 계신 분이. 얘기는- 사연자 어머니. 네. 1990년도 어머니께서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갔던 유학.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경험하신 기억 때문에 여름만 되면 어머니가 악몽을 엄청 자주 얼마나 초신대요. 무서운 음. 일이길래. 지금부터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어머니 시점으로 전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크루즈 대학교 부속 랭귀지 스쿨을 다닐 때였어요. 또래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금세 친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하루 어떤 친구가 우리 주말에 다 같이 놀러 갈래? 가야지. 어, 놀러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친구의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다 같이 놀러 가기로 원래 했어요. 그렇게 많이 놀러 가죠. 근데 그 별장이 차를 한참 타고 들어가야 있는 외진 곳에 위치한 별장이었어.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 그 키 큰 나무들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풍경은 너무 좋겠다. 그리고 별장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거야. 아, 맞아. 외국은 꼭 그렇다. 별장이 또 그런 데 위치해 야. 있거든. 네. 여기서 막 수영도 하고 응. 해질녘에 모닥불 펴놓고 막 캠프파이어 하고. 맥주 한 잔 먹고 막 그러니까 어느새 호수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컴컴해졌어. 근데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그 피곤한 거야. 혼자서 숲속을 걸어 들어가기 온 시작했어. 길이었으니까 뭐. 가깝고 아무도 가깝고 없으니까. 혼자는 좀 무서운데. 친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들리는데 이상한 게 이 숲에 달빛조차 비추질 않는 거야. 깜깜하고. 너무 깜깜하니까 뭐지 싶어서 위를 쳐다봤어. 높다란 그 나무들. 나무.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니까 하늘을 다 가리고 있는 거야. 발 앞에 딱 한 치만 보이는 거야. 근데 뭐지? 왜? 길을 잘못 들었나 싶은 거야. 너무 어둡군요. 10분 이상 걷고 있는데 그 별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조차 보이질 않는 거지. 어떡하지? 그때 친구들이 얘기했던 말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 이 숲에 엄청 커다란 곰이 돌아다닌대. 그럴 수 있지. 그 곰이 사람 만나잖아? 그냥 몸을 갈기갈기 다 찢는데. 난폭성이 있지. 여긴 마운틴 라이언 같은 애들이 더 많을걸? 라이언. 그래. 그렇지. 애들은 사냥감을 만나잖아. 목을 물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한 번 드니까 맞아. 공포. 덜컥 겁이 나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있잖아. 약간 이 어두컴컴한 숲에서 뭐가 팍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표정. 정말. 그냥 빨리 별장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발걸음이 막 빨라지고 숨은 그렇죠. 점점 가빠워지지. 그런데 그때 몰라. 강아지. 강아지. 소리인가 새소리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응. 무슨 소린가 싶어서 뒤를 보니까 새끼. 아무것도 없어. 어. 다시 이제 응.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지. 근데 이번에는 코 앞에서 새인가? 이거 큰 짐승 같은데? 약간 그르렁. 이상한데 소리가? 큰 동물이야. 이거 큰 동물이야, 큰 이거. 동물. 이 소리가 얼마나 울림통이 컸냐면 크네. 울림통이 커. 그 숲속 전체 메아리가 오. 울려 퍼졌어. 큰일이다, 이거. 난 너무 깜짝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뒤로 그냥 털썩 어. 넘어졌어. 그때
소리가 마치 웃음을 참으려고. 친구들인가? 그러니까 동물 소리라고 하긴. 뭔가 어색했어. 아. 내 앞에 있는 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도 무섭고 짐승도 무서워. 오! 그렇게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그것과 대치를 하고 있었어. 그것.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서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온다. 보이지가 않아 근데. 위험해 보여. 그런데 그때 응.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정비야, 대답 좀 해봐. 친구들이 나를 찾는 소리. 다행이다. 날 찾고 있구나. 어.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뛰어가면 무사히 친구들한테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심을 했어. 뛰자. 도망가야겠다.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면서 응.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되었다 싶을 때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내 뒤에 따라붙는 거야.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 비어야 따라한다. 비어요, 그렇지, 비어요. 비어요. 그것이 내 친구들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야. 숨소리가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친구들하고 만났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순간 다급하게 뒤를 돌아봤지. 아무것도 없어. 어? 내 뒤에 뭐 못 봤어? 내 뒤에 있던 거 못 봤어? 덜덜덜 떨면서 방금 겪었던 얘기를 얘기하니까 친구들은 야 네가 술도 마시고 너무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지, 헛가봤겠지. 믿질 않는 거야. 응. 근데 어쨌든 친구들을 만나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죠. 마음이 너무 놓이는 어.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 그것을 완전히 따돌린 게 아니었어. 그렇지 않아. 친구들하고 같이 별장으로 와서 이제 기운이 다 빠졌잖아. 잠을 청하게 된 거야. 내가 자고 있었던 방은 2층 응. 가운데 유일하게 발코니가 있었던 좋은 방이었어. 응. 그 발코니에서는 달빛이 조금씩 새어들어오고 있었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깬 거야. 근데 그 어두운 방 안에 어떤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아 미치겠다. 방에.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히는데 기다렸어. 어둠에 이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는데 나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친구인 거야. 뭔가 이상해. 달빛에 살짝 보이는 이 친구의 옆 얼굴이 완전 넋이 나가 있는 거야. 걔도 뭘 봤나. 조용히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는데 이 친구 눈빛이 텅 비어있는 거야.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이 이 흐릿한 눈을 하고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뭘 봤나 보다. 침을 넋이 나왔구나. 흘리고 있어. 흘리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갑자기 이 친구가 발코니 창을 열고는
난간으로 뛰어가더니 바로 꼬꾸라졌어.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놀래가지고 나도 비명을 치면서 발코니로 뛰어갔지. 그 밑을 보니까 친구가 2층이잖아. 2층이지. 많이 다치질 않았나. 아유.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야, 너 괜찮아? 내가 내려갈게. 거기 있어. 친구를 따라 내려가려던 순간 뭔가 이상해. 왜? 그 몸을 일으켰던 친구가 한쪽을 응시하면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아 뭐야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친구의 시선을 따라서 내 시선이 도착한 그곳에는 시커먼 형상이 서 있는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 숲에서 날 따라왔던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아까 쫓아온 거야? 그것이구나. 그것은 나무 사이에 서 있었는데 어두워서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털로 뒤덮인 몸에 키는 나무의 절반쯤 된다. 그리고 사람처럼 팔다리가 달려 있는데 이상한 게 갓 태어난 동물들이 보면 다리가 막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흐느적거리면서 그렇게 다리가 막 휘청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팔은 뭐냐 도대체? 마치 뛰어와서 안기라는 것처럼 팔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쭉 뻗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필사적으로 그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지. 가지 마! 그쪽으로 가지 마! 소리를 치지만 안 들려. 소용이 없어. 안 들려 안 들려. 그렇지, 이명 걸렸어, 이거. 결국 친구는 그것의 코앞까지 다다랐고 그것은 친구의 팔을 확 낚아채서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 와 이거 지금 꿈이 아닌 거잖아 지금. 나 전에 구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어. 뭐야? 친구가 사라진 방향으로 소리치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서우니까. 그 순간 뭐야 또? 뭐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침대 옆으로 굴러떨어진 거야. 누가? 내가! 꿈이구나, 꿈이야. 내가! 뭐야 헛꿔본 거야? 아, 꿈이구나. 다행이다. 악몽 꾼 거구나. 안도에 다행이다, 차라리 숨을 내쉬고 다행이다. 있는데 아니 근데 약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살펴봤지. 이제 꿈이라도. 설마 근데 설마. 침대가 비어있어. 아 뭐야? 심지어 발코니 창문도 열려있어. 꿈에서 본 거. 뭐야. 꿈이 아니야. 이 집에도 정원에도 친구 없어. 친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뭐야? 뭐지?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친구가 실종이 된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함께 이제 이 별장 그 근처를 다 돌아봤는데도 결국에는 친구를 못 찾았어. 내가 본 게 그 친구가 잡혀가는 그 모습이 정말 봤네. 사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보고 기절한 거네. 그리고는 친구가 실종된 지 일주일 뒤에 그 지역 경찰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어. 오. 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근처에서 야생 동물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친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 사건이야 사건. 살인 사건이긴 사고사인데. 근데 이 혼자 나가진 않았을 텐데.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그거 스키노커 아니야? 스키노까? 스키노커가 뭐지? 난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에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찾아보니까
스킨워커를 그 묘사한 모습이 내가 목격했던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했다. 그 쫓아오던 숲에서. 스킨워커였을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게 따님이잖아요. 네. 친구분이 실종된 그 상황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전해주셨거든요. 예, 통화 내용을 한번 오, 그래요? 들어볼까요? 오. 네. 재미 교포 친구인데 경찰이 수색을 하니까 집 주변에 정말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웬만한 크기의 동물이 해친 게 아니라 큰 동물한테 많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좀 충격이 많이 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산에 가기 싫어하시고 그 얘기하시면서 너무 떠시고 막 그러셨는데 본인이 끌려갔어야 하는 건데 친구가 대신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끌려간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좀 많이 죄책감도 느끼시고 아직도 약간 무서워하시고 악몽은 그러시겠네. 거의 여름이면 매번 꾸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계속 궁금해하고 계신데 스킨워커는 진짜 뭡니까? 뭐야 도대체? 네. 여기서 스킨이라는 말 뜻은 이제 동물 가죽이라는 뜻이고요. 워커라는 거는 이제 동물 가죽을 쓰고 걸어 다닌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나바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바오족. 예, 나바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나알 들루시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이게 직역을 하면 네 발로 간다라는 뜻인데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동물 가죽 같은 거를 입고 네 발로 이렇게 걷듯이 하면서 움직이면 마치 어떤 동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술을 부린다라는 뭐 그런 계통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제법 많이 퍼진 이야기고요. 특히 요즘에 인기가 또 다시 막 돌아오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이상한 동영상이나 사진인데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돌다가 이거 혹시 그 전설에 나오는 스킨워커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유행이 타는 것도 있거든요. Wait a second. I think I see a. I think I thought I seen a big buck or something. 뭐야? Wait, stop right there. What is that? Is that a buck? 뭐가? 안 보여. Wait, wait a second. 오, 마지막 마지막. 뛰는 거. 뭐야? I think I thought I seen a What big is buck that? or something. Wait, stop right there. What is that? Is that a buck? What is that? Dude, that's. 일어나는데? 이게 약간 이 사람들 어떻게 진짜 보면 놀랬네. 약간 어떻게 보면 외계인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계인 같아. 학창 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거기 정말 유명한 야영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제주도 출신이라면 무조건 대부분 그곳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야영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붙어 있어. 담력 훈련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폐가 체험, 담력 훈련 이런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입학할 때부터 수련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수련의 마지막 날, 밤 10시 맞아. 보통 그때 하죠. 수련의 마지막을 장식할 담력 훈련이 곧 시작이 됩니다. 담력 훈련 코스는 간단해요. 나무랑 이제 수풀이 막 우거진 숲길을 지나서 그렇죠. 공동묘지를 찍고 다시 돌아오기. 잔뜩 기대에 차서 목이 빠져라 우리 차례만 기다리다가 차례가 왔을 때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손전등 그리고 호루라기를 받아서 공동묘지로 출발했습니다. 묘지까지 가는 그 숲길은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길이라 손전등 불빛과 선생님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야광 화살표로 거기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걸었나? 주변은 너무 조용하고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기대했던 담력 훈련이 생각보다 지루해서 약간 실망하려던 찰나 이 지루함을 날려줄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야야야야. 우리 여기 숨어 있다가
다른 조 애들 오면 놀래켜주자. 그래서 길가에 있던 나무 뒤에 숨어서 다른 조가 지나갈 때마다 못했어. 이렇게 놀래켰어. 그러니까 애들은 막 번쩍번쩍 뛰면서 막 놀래고 난리가 났죠. 재밌지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희열. 네. 친구들을 이제 실컷 놀래키고 다음에 올 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 뒤가 약간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 벌레인가 싶어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탁 털고 다시 앞을 집중했어요. 친구들이 오기만을. 근데 이번에는 여기 목 뒤쪽에서 서서히 뭐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이거 느껴지거든.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뒤를 확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모르는 척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홍담비. 너네 머리 만졌지? 아, 뭔 소리야? 근데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네가 방금 내 머리 만졌잖아. 저 지금 내가 손이 어딨냐? 그러면서 양손을 내밀어서 보여주는데 손전등이랑 나뭇가지가 잔뜩 들려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 그냥 바람이 불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로 했죠. 이건 다르지. 그렇게 다음 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뭇가지를 툭툭 이렇게 던지면서 소리를 내니까 애들이 막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다른 애들이 비명을 막 지르면서 막 손전등도 막 버리고 미친 듯이 도망을 치는데 다른 거 봤나? 겁에 질린 친구들 눈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쪽을 쳐다보고 뒤? 어떻게? 뒤에 뭐가 있나? 순간 친구랑 동시에 뒤를 돌아본 저는 그대로 그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2미터는 훌쩍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새카만 형체가 서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검은 형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도 깜빡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눈물이 줄줄 흘러들었어요.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거를. 그러자 그 형체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웃음소리와 함께 그 기다란 손톱으로 제 눈물을 쓱 훔치더니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입은 그대로인데 마치 귀에다 대고 있는 속삭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연기처럼 눈앞에서 싹 사라졌어.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반 텐트가 아니라 여선생님들이 모여서 있는 그 텐트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몸 괜찮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사람 불러서 데리고 왔어. 다행히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본 다음 조가 호루라기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저는 제 선생님 텐트로 옮겨진 거예요. 푹 쉬어. 담력 훈련은 그 즉시 바로 끝이 났고요. 그날 밤 왜 또 있어? 날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 그 공포감에. 거기 있으니까. 잠들면 혹시 몰래 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꿈속에서. 이런 무서운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막 졸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선잠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뭐지? 갑자기 밖에서 뭔가 뾰족한 걸로 긁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쇠 긁는 소리. 잠이 확 깨죠. 그래서 눈을 뜨고 딱 기다려봤는데 고요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좀 예민해서 잘못 들었나?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텐트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올라오기 시작. 검은 중절모를 쓴 그 그림자. 이내 텐트를 다 덮을 만큼 거대해졌어요.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숨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그 거대해진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있네? 그냥 망했네.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 텐트 밖에 있는 그것의 목소리인데 마치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죠. 그 목소리는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절모를 쓴 그 검은 그림자는 텐트 주위를 돌면서 계속 서성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손을 쭉 뻗어서 손톱으로 텐트를 긁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소리는요. 그것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소리였던 거죠. 밤새 텐트 밖에서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텐트 긁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저는 덜덜덜 떨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선생님들을 따라서 텐트 밖으로 나온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선생님들의 그 텐트와 텐트 주변에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댄 흔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적들이 지금 다 남아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쭈뼛하고 서는 느낌에 막 정신없이 막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가방을 막 챙기고 막 손톱을 막 물어뜯으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 갈 시간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어제 그거 봤지? 검은 중절모. 그걸 어떻게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나도 이 학교 다녔었거든. 근데 너처럼 수련회 왔다가 그거 봤어. 다행히 선생님은 그때 무속신앙을 믿는 그 어머님이 주신 부적이 있어서
해를 입지는 않으셨대요. 옛날부터 유명했었구나 그 주변에서.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교사가 되면서 다시 이 학교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렇게 되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네가 어제 업혀 오는데 뒤에서 그 검은 중절모가 너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쫓아오고 있더라. 이상한 애 보이는구나. 그렇게 야영장까지 따라온 검은 중절모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가락을 싹 뻗어서 선생님을 가리키고 기분 나쁘게 킥킥킥 웃으셨대요. 몇십 년 전에 놓친 선생님을 그가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근육도 있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소금이랑 그렇지. 팥을 뿌려놓고 그렇지. 그렇지. 쑥도 태어나서 그런지 밤새 우리 텐트에 못 들어올 것 같더라고. 저는 그제서야 그 검은 중절모가 밤새 밖에서 텐트 주변만 돈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숲으로 다시 끌려갈 수도 있었던 거죠. 2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목격한 소름 끼치는 그 형체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체 제가 그날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검은 중절모는 아직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사냥을 다니는 취미가 있었어요. 주말에 한 번씩 공기총을 들고 산에 가시고서 오리를 주로 많이 잡았고요. 토끼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하셨네.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사냥을 또 끊게 됐죠. 그날 이후? 네. 이유가 있다. 갑자기 확 관심이 간다. 때는 1996년 현우와 현우의 형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친할아버지 댁에 맡겨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형제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혼자 지내던 경기도 양평의 시골 마을로 이제 놀러 가게 되는데 이제 둘이서 동네 여기저기 쏘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저기 먼 산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저번에 저 산에 아버지랑 가봤는데 저기 엄청 큰 멧돼지 있다? 장난 아니지? 어? 진짜? 형, 나도 가볼래. 호기심이 생긴 현우와 형은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위험한데. 근데 산에 있는 나무가 하도 우거져가지고 어디쯤 올라왔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이면 해도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현우와 형은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뭐야? 등 뒤에서 뭔가가 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멧돼지 아니야? 아까 낮에 형이 멧돼지 봤다는 그 소리가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쪽으로. 형, 저기 누가 쳐다본다. 누가? 누가 쳐다봐? 사람인가 봐. 저 뒤에 누가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흰 원피스를 입은 이쁜 여자가 이 두 형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호. 깊은 산속에? 아이, 뭔 소리야. 누가 있다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자.
저렇게 잘 보이는데 형한테는 이게 안 보이나? 현우는 형 손에 끌려가면서 뒤를 계속 봤죠. 그랬더니 현우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가 미소를 짓고는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처음 보는 예쁘장한 여자의 인사에 자기도 모르게 답하려고 손을 든 순간 현우는 이상한 사실을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야? 이 두 사람은 이제 산을 내려가는 도중이니까 과학적으로는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근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 여자랑. 뭐야?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따라오는 거랑 가까워진 거예요. 형, 저 누나가 우리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헛소리 그만하고 입 다물어라. 아니야. 나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왔다. 마치 누군가가 얼음장 같은 손가락으로 등줄기를 쓱 휘는 것처럼 소름 돋아. 그래서 현우가 다급하게 형 잠깐만. 자꾸 나 건들잖아. 저 누나가 멈춰봐. 그 순간 쫓아오긴 누가 쫓아온다 그래?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너 진짜 두고 간다. 동생을 때렸어? 때린 거야? 동생이 9살이었는데 근데 형의 상태를 확인한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형이 또 땀인지 눈물인지 막 범벅이 되어 있고 공포에 질린 채로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봤네. 같이 봤네. 그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또 파사삭 들렸어요. 뭐지? 아까 또 그 누나인가? 하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 순간 아까 봤던 그 예쁜 여자가 이렇게 네 발로 엎드려서 현우와 형의 주변을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짐승 같은 여자의 얼굴은 끔찍한 마귀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현성아, 현우야. 아버지가. 나지금 목소리가 이제 들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다행이다.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현우와 형을 걱정하던 아버지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봤다는 소식을 듣고 총을 챙겨서 두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였죠. 아버지는 현우와 형을 등 뒤에 두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도. 총을 고쳐 잡았어요. 아빠도 뭘 봤나 봐. 오지마. 우리 애들 건들기만 해봐. 세상.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아니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기괴한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어떡해. 아버지가 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쏠까 봐 아버지를 보고 안 된다고. 안 돼! 쐈어. 총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던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없었어요. 뭐야? 뭐야? 어디 갔어? 근데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아빠, 그 누나 어디 갔어요? 그 순간 그 형이 갑자기 이렇게 세게 현우를 붙들더니 너 다시 말해봐. 누나? 그 얼굴이 누나라고? 왜? 그 얼굴 그거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고. 밀린 채로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현우가 뒤에 누군가 있다고 했을 때 형도 그 여자를 본 거였어요. 근데 봤는데
현우가 본 거랑 형이 본 얼굴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반쯤 뭉개진 얼굴은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삐쭉 솟은 귀는 반쯤 뜯겨져 나간 채로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여기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붉은 피딱지가 막 들러붙은 날개가 있었고요. 날개? 다리는 마치 고라니의 다리처럼 생겼는데 다리 한쪽이 무언가에 뜯겨져 나간 것처럼 피가 질질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동물들이 다 섞인 느낌이야. 그러네, 뒤섞이는 거. 그 엉망이 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쫓아오는 그것의 모습을 본 형은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현우를 끌고 내려간 거였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처럼 새파래져서는 너도 그걸 봤다고? 아버지의 눈에도 형이 봤던 그 기괴한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람의 형태로 본 건 현우 혼자였던 거예요. 하얗게 질린 아버지와 형은 현우와 함께 정신없이 이제 그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형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요. 현성아, 왜 그래? 다리가 누가 잡아뜯는 것처럼. 잘 자고 있던 형의 경기에 놀란 아버지는 형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봤는데 병원에서 막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고 막 검사를 해봐도 아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온갖 병원을 다 돌아도 원인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을 데리고 평소에 다니던 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의 상태를 확인한 주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사님, 혹시 그저 평소에 살생을 즐기십니까? 예, 저 가끔 사냥을 다니긴 합니다만. 조사님께서 그동안 즐긴 살생이 모여서 원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처사님이 그동안 하신 살생이 아드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뒤로 며칠간 아버지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대로 형을 절에 두고 죽은 동물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면서 제사를 막 지냈죠.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가 모두 끝나자 형은 거짓말처럼 멀쩡해졌어요. 다행이다. 자기가 저지른 살생의 대가로 아들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아버지. 그 후로 아버지는 사냥용품을 모두 처분하시고 다신 사냥을 안 하셨답니다. 김유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2005년 유진 씨가 13살 때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는. 당시 사업을 하던 아빠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회사는 완전 쫄딱 망하고 도망치듯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할아버지가 노후를 위해서 마련해뒀던 빈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은 서귀포시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쪽에 가보니까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요. 제주도 방언으로 고팡이라고 하는 작은 창고가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유진 씨와 여동생은 그 창고를 함께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왼쪽에는 공구들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고 오른쪽 벽을 봤는데 유독 그 벽에만 검은색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사기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가 나간 아주 오래된 그릇이었죠. 갑자기 뒤에 있던 동생이 비명을 지르더니 창고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동생이 서 있던 그 창고 구석을 가보니까
발톱이 다 빠진 고양이가 고양이. 눈을 치켜뜬 채로 야생 고양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유진 씨도 그 고양이를 보자마자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빠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빠는 창고로 와서 고양이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불쌍한데 우리 같이 마당에 묻어줄까?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빠랑 동생이랑 유진 씨 셋이서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유진 씨와 동생은 살짝 떨어져서 지켜봤고 아빠는 땅을 파고 축 늘어진 고양이 사체를 잘 묻어줬어요. 그날 밤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었던 유진 씨는 부모님과 함께 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네. 잠이 든 지 얼마나 됐을까?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쯤이었고요.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하려고 창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웬 여자가 창고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잔뜩 헝클어져서 산발이었고요. 금실이 수놓은 검은 비단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입은 검은 비단옷이 바닥에 쓸리면서 계속 쓱, 쓱 이런 소리가 났던 겁니다. 한참을 기어다니던 그 여자가 향한 곳은 감나무. 그 여자는 흙을 마구마구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는 바로 고양이 사체가 묻혀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곧 들려오는 하는 소리. 유진 씨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기괴해서 헛것을 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고 숨을 크게 들여마신 거예요. 그리고 마주한 그 여자의 얼굴을 입 주변에 검붉은 피가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었고요. 짐승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요.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여자의 얼굴이 비늘로 덮여 있었다는 거. 뱀처럼. 뱀이야. 그 여자는 빠른 속도로 유진 씨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비늘로 뒤덮인 손이 급히 닫은 창문에 미끄러져서 내렸고 유진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너무 끔찍한 악몽이었죠. 근데 며칠 동안 연속해서 꾸게 되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는 유진 씨는 결국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엄마는 집이 낯설어서 그런 꿈을 꾸는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유진 씨는 밤마다 또 악몽을 꿀까 봐 벌벌벌 떨면서 안 자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뭘 입에 넣었다면 토하기 일쑤였고.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장보러 나갔던 엄마가 다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는 나무 술잔이랑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급히 부엌으로 가시더니 쌀 한 주먹을 붉은 주머니에 넣고는 창고 뒤편으로 가서 땅에 그걸 묻으시는 거예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장에 가던 길에 이상하게 어떤 집 하나가 눈에 띄더래요. 허름하고 아주 오래된 집이었는데 그 집 대문 앞에 연등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연등을 본 순간 엄마는 이제 뭐에 홀린 것 마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집 안으로 스르르 이제 들어가게 됐대요. 그곳에 이제 젊은 여자가 하나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렸다고?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네 딸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구나? 어떻게 알고 있었어? 순간 놀란 엄마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죠. 저기 갈래길에서 왼쪽 끝집 맞지? 야야야 이름 깜짝 놀라지. 그러면서 그 여자가 꺼낸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기이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집 뱀신 모시던 무당이 살던 집이야. 뱀신 이제 풀리네. 원래 그 무당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그 딸이 뱀신을 이어받아서 모셔야 하는데 그 무당이 죽고 나니까 그 집 딸이 다 내팽개치고 육지로 도망갔잖아. 심지어 그 딸이 제대로 된 제사상 하나 안 차려주고 창고에 딸랑 밥 한 공기만 차려놓고 그냥 가버려서 뱀신이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 밥 한 공기로 성이 차겠어? 그 집에 쥐새끼 한 마리도 들락거리지 않은 게 수년째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 딸을 잡아다가 족치려고 벼르고 있었을 텐데 이사 온 니네 가족들이 엄하게 뱀신의 저주를 다 뒤집어쓰게 생겼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뱀신의 화를 잠재워줄 비방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엄마는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지갑에 있는 그 3만 원이라도 이렇게 건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사코 복채는 거절을 했대요. 왜 그렇지? 아우 됐어. 대신 내가 일러준 대로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딸 제명에 못 살아. 그 이야기를 들은 유진 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가 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행히도 무당이 비방을 알려줘서 그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유진 씨는 또 한 번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안개 속을 걷고 있었던 유진 씨. 근데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인 거예요. 꿈의 아빠가. 그런데 그때 유진 씨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요? 뒷모습이? 마당에서 본 그 여자가 붉은 비단천을 아빠의 목에 두르고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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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서 깬 유진 씨는 바로 아빠부터 살펴봤어요. 그치. 다행히도 아빠는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며칠 후 갑자기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야? 어디다 뒀어? 밖에 나가 보니까
대전에 사시는 외할머니가 왜 그래? 소식도 없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너 무당한테 뭐 받아온 거 있니? 어? 그거 어디다 뒀어? 어디다 뒀어 대체?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란 엄마는 곧바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묻어둔 곳을 알려드렸죠. 할머니는 창고 뒤편으로 달려가서 땅을 막 파헤쳤고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붉은 주머니를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 이러는 거야? 너 과부 되고 싶어서 이래? 그거 뱀신 잠재워준다고 받아온 건데 그걸 때우면 어떡해요? 정신 차려 이거사. 그 무당이 비방을 내준 게 아니라 지가 받은 저주를 떠넘긴 거라니까. 뭐야? 그러니까 대충 스토리가. 그 무당인 줄만 알았던 그 여자가 뱀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도망갔다던 그 딸이었던 거예요. 육지로 도망갔던 그 여자는 뱀신의 저주를 받은 나머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지 못해 살다가 결국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와 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렸던 거예요. 어이구. 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그 뱀신의 저주를 떠넘기려고. 아이고. 엄마는 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할머니와 엄마는 서둘러 그 무당집을 찾아갔지만 가야지. 머리 잡아야지.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요. 급히 떠난 흔적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단한 반전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해결사인 줄 알았는데 아주 간귀한 꾀를 부렸군요. 아니 그나저나 저 스봉만 씨 어떻게 들었습니까? 당연히 저 이제 외할머니 때문에 이거 다시 무산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전 때문에 더 놀랐어요. 저는. 저도 외할머니 넣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맞아, 맞아. 이제 빙이 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외할머니가 어떻게 알고 그 여자가 무당이라는 걸 엄마 어떻게 얘기할 거 알고 들은 아닌데?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주인공 유진 씨가 더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옛날에 예, 모셨던 들어보시죠. 분인가? 또. 외할머니가 뱀이 무슨 해코지를 하는 꿈을 꾸셔가지고 또 그 찝찝한 마음에 이제 아시는 무당분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그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이 과부가 될 팔자인데 태평하게 뭐 하고 있냐면서 호통을 치셨대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놀라셔서 그 말을 듣고 달려오신 거예요. 대전에서. 상고 뒤쪽을 타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할머니가 놀라셔서 좀 엉덩방아하시면서 이제 펄쩍 주저앉으신 와 진짜 기억이 와. 우리가 그동안 심하게 되면서 사실 다룬 이 무당분들은 약간 효자의 개념이 맞아요. 굉장히 착한 많았어요. 무당. 그쵸. 누군가 어려운 분들을 막 빌런이야 여기. 꽃가신에서 나왔던 그 무당은 막 그 인형 집으로 만든 맞아, 그 맞아. 인형도 주고 그다음에 골목길에서 딱 기다리고 계셨던 그 인형 알죠? 고등학생 세 명. 네네네네. 그분도 도와주신 지켜주려고 거잖아요. 뭐 도와주시려고 막 했는데 네. 여기 무당이 이렇게 나쁜 존재인 줄 몰랐어요.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 제가 본인이 안 받고 지금 그렇죠. 도망간 거잖아요. 예. 이렇게 신이 노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저주가 내린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죽게 생긴 거니까 네. 결국은 이제 다른 재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나 사실 이제 악몽의 뱀 이거 정말 섬뜩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아니 근데 그 저 뱀신은 사실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뱀신 근데- 들어봤어요? 뱀신? 근데 처음 놀랍게도 들어봤어요. 뱀신은 제주도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실제로 네,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어허, 예. 그래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뱀신이 워낙에 예전부터 좀 유명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지 그런 거를. 이분이 아까 뭐 고팡에서 뭘 고팡, 발견해서 네. 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전형적인 좀 제주도 민속입니다. 그런 창고 이런 데 곡식을 쭉 많이 쌓아 놓는다고 하면 뭐가 끼는 게 골치 아프겠습니까? 살벌레? 쥐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뱀이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사는 이런 뱀은 뭐 특별히 큰 독사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곡식을 보호해주는 뱀이 재산을 지켜주고 재산을 늘려준다. 뭐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특별한 신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특히 제주도의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업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의 인력으로 되지 않는 날씨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앙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